안녕하세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질문들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늘 배워왔던 한 가지 의문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아메리카 대륙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배우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잔잔한 마음으로 이 진실에 다가가 봅시다. 우리가 콜럼버스의 발견이라는 표현에 익숙해진 것은 유럽 중심적인 시각에서 역사가 기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이라는 단어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미지의 땅에 유럽인이 처음 발을 디딘 것처럼 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는 수많은 원주민 공동체가 번성하고 있었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화와 문명, 그리고 삶의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그곳은 생명으로 가득한 터전이었던 것이죠. 고대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과 같이 독자적인 건축, 천문학, 수학, 예술,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발전시킨 고도의 문명들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영위했고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들만의 지혜와 철학을 키워왔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발견이라는 단어는 다소 폭력적이고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땅에 원래 주인이 없었던 것처럼, 혹은 그들의 존재가 하찮았던 것처럼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발견이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찾아내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은 발견의 대상이 아닌 이미 풍요롭게 존재하던 세계였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수천 년에 걸쳐 이룩된 역동적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사실 콜럼버스 이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바이킹족이 10세기경 북미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사가에 기록된 레이프 에이릭손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현대 고고학 발굴을 통해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랑스 오 메도스의 레이NSE 오 메도즈에서는 바이킹 정착촌의 흔적이 발견되어 그들의 존재를 확고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미 대륙의 자원을 활용하고 원주민들과 교류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장기적인 정착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의 정호함대가 콜럼버스보다 먼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비록 이 주장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고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지만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의 역사인식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을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 주장은 정화의 원정대가 아프리카 동해안을 넘어 대서양을 횡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1421년 세계 지도와 같은 문헌적 증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콜럼버스만이 유일하게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한 최초의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콜럼버스의 항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는 1492년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난도 왕의 후원을 받아 서쪽으로 향하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인도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 동방의 향신료 무역을 장악하는 것이었죠. 당시 유럽은 오스만 제국의 성장으로 인해 육상 실크로드 무역이 어려워지자 해상 무역로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지구 구형설을 믿고 서쪽으로 항해하면 인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메리카 대륙의 카리브해 섬에 도착했고 죽을 때까지 자신이 인도의 어딘가에 도달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의 원주민들을 인디오아이엔디아이오, 즉 인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역사의 아이러니한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신대륙임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인식한 사람은 아메리고 베스푸치였습니다. 그는 콜럼버스 이후 여러 차례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며 이곳이 인도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서 이 대륙에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콜럼버스 자신이 이 땅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발견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은 당시 유럽의 지배적인 세계관과 기록 방식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콜럼버스의 항해가 역사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공헌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지속적인 교류의 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항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교환 중 하나인 콜럼버스의 교환 콜럼비언 익스체인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교환을 통해 유럽과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간의 동식물, 문화, 기술, 그리고 안타깝게도 질병까지 활발하게 오갔습니다. 유럽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감자, 옥수수, 토마토, 고추, 담배 등이 전해져 식량혁명과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감자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 유럽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이끌었고, 옥수수는 가축사료로 활용되며 축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반대로 아메리카 대륙에는 밀, 쌀, 말, 소, 돼지 등이 유입되어 새로운 농업 방식과 생활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말은 원주민들의 수렵 방식과 이동 수단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철기 기술과 화약 무기는 유럽인들의 정복 활동에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문화와 기술의 교환은 물론 인류 문명의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이면에는 어둡고 비극적인 역사가 존재합니다. 콜럼버스와 그 이후의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잔혹한 식민 지배와 약탈 그리고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을 강제로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땅과 자원을 빼앗았으며, 유럽에서 온 질병에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습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등 유럽에서 흔한 질병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작용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의 90% 이상이 사망하는 참극을 빚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원주민 문명은 처참하게 파괴되었고,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카리브해의 타이노족은 불과 수십 년 만에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으며, 잉카와 아즈텍 문명 또한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행적 때문에 콜럼버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면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에서는 콜럼버스 데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콜럼버스의 발견을 기념하는 날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원주민의 날 인디저너스 피펄즈 데이로 바꾸어 원주민들의 고통과 저항을 기억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콜럼버스의 행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기념일의 이름만을 바꾸는 것을 넘어 과거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소외되었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배우는 것은 유럽 중심적인 역사관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의 흔적입니다. 콜럼버스 이전에도 아메리카 대륙에는 생명과 문명이 가득했고, 그곳에 발을 디딘 다른 이들도 존재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는 신항로 개척과 콜럼버스의 교환이라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원주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파괴를 안겨주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역사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서사입니다. 콜럼버스를 단편적으로 위대한 발견자 또는 잔혹한 정복자로 규정하는 대신, 그의 행적과 그로 인해 파생된 결과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항해가 가져온 세계사적 전환점과 그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결과를 동시에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해는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해석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배울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과거의 진실을 깊이 탐구하고 그 안에서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으려는 노력입니다. 역사의 한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인 시각으로 과거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와 관점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진화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의미의 이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에 숨겨진 진실들을 함께 탐구하며 마음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